숨죽인 듯 조용한 강. 그러나 그 속사정은 다릅니다. 사투를 벌이며 물살을 거스르는 모진 생명들. 나은정, 기른정이란 말이 있죠. 그 말이 딱 어울리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강과 바다를 오가는 물고기들인데 이맘때면 그 회기성 물고기들이 고향으로 금이 환영을 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모진 시간을 다 이겨내고 어머니의 품으로 다시 돌아오는 어리들. 그 어리들의 밥상을 오늘 함께 만나보시죠. 아주 조용합니다. 겨울을 바다에서 보내고 이맘때면 강을 찾아오는 물고기들. 굳이 묻지 않아도 그 과정이 얼마나 고단했는지는 상상이 갑니다. 물고기들한테 좀 미안한 얘기지만 그 덕에 예부터 6월의 밥상이 풍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남녘 들녘에 보리가 알차게 속을 채우는 계절입니다. 보리 보면은 보리조기도 생각나고 또 보리숭어도 있대죠. 아이고.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꼭 보리 피는 시기에 찾아오는 반가운 손님이 있답니다. 네, 이 계절 먼 바다에서 강이나 연안으로 들어온다는데요. 보리필 무렵에 이쪽 남해안에 가가지고 청정 국화를 먹고 자기 몸에 양을 붙이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겨울이 되면 얼동화로 땀땀 나와요. 숭어는 크기나 사는 지역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 생선인데요. 요즘에 잡히는 숭어도 저만의 명찰을 달고 있답니다. 지금 올라오는 게 어떤 거예요? 보리숭어요. 보리숭어예요? 네. 흐르는 세월보다 더 빠르게 변하는 것이 지형과 환경인데요. 그러나 고맙고 기특하게도 숭어는 항상 같은 자리로 정확하게 돌아옵니다. 길을 찾는 특별한 유전자라도 있는 걸까요? 예전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쉽게 얘기하면 쭉 해오던 방식에서 이제 지금은 조금 더 발달해가지고 이렇게 장비를 장착해가지고 한다거나 이렇게 그 차이지 이 고기 잡는 길목은 우리 어릴 때부터 닿았던 그런 데서 대부분 다 가장 많이 잡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자리에 설치하고. 사람이 저마다 생김과 개성이 다르듯 숭어도 이름과 특징이 다릅니다. 이게 이제 보리숭어거든요. 힘이 굉장히 좋아요. 보면은 얼굴이 동그랗고 눈이 새카맣고 힘이 아주 굉장히 좋아요. 이게 참숭어예요. 이 참숭어고. 이거 힘 좋네요. 힘이 좋아요, 숭어. 지금 이 시기에는 이게 눈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눈이 까만 보리숭어와 달리 참숭어는 노랗습니다. 지금 보리필 시기에는 보리숭어가 맛있고 겨울철에는 이 참숭어가 맛있고. 보리숭어의 귀향길에 다른 녀석들도 동행을 했습니다. 이건 부새. 이쪽인가요? 부새. 푸세. 이건 광어. 광어. 네. 이건 감성동. 감선동. 네. 그게 봄. 네, 감성동. 주로 연안에서 서식하나 강하구나 민물에도 들어가는 왕복성 어류인 숭어. 그 덕에
전라도 땅끝 작은 섬마을 사람들은 6월을 오매불망 기다린답니다. 꿈이 더 좋다. 웃고. 싱싱하게 좋다. 마을 이장일을 보는 이수철 씨가 갓 잡은 숭어 몇 마리를 숙모님께 선물합니다. 수고하십니다. 아이고, 이거 뭐 하시네? 안녕하세요. 우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아이고, 먼저 지금 뭐, 여기 모시라고 이게, 고생하셨네. 네. 이 숭어 손질하고 계시네? 예. 근데 이 숭어를 지금 왜 손질하신 거예요? 말리고요. 말려요? 예. 말리기도 하고, 말리기도 하고. 오늘 먹기도 하고. 예, 구기도 하고. 난 이거 숭어 말린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는데요. 예. 이분들에겐 저도 숭어만큼이나 반가운 손님인가 봅니다. 해무침도 하고 뭐 찜도 하고. 네. 하여튼 이 숭어는 출세했어요. 오늘 최 선생님 직접 이 숭어. 내가 발견을 잘했죠. 내가 아주 행운이에요. 이렇게 바로 먹거리를 찾아봤는데 네. 이게 여기서 딱 발견이 되니까. 숭어가 힘이 엄청나죠. 예, 힘이 세요. 이게 예. 배 타고 가면 배 위로 막 뛰어 예, 올라온다니까요. 뛰어와요. 요즘 잡히는 보리숭어는 기름이 가득 차 있어서 고소하며 쫄깃한 맛이 일품인데요. 특히나 갓 잡은 숭어가 아니면은 맛볼 수 없는 특수 부위도 있습니다. 먹으면 어때? 감성이 이것이요. 날 걸로 먹으면은 소금을 쓰고 먹으면 달아. 여기 무슨 이거. 숭어의 위에서 소장으로 나가는 출구가 발달된 부위랍니다. 이야, 그 진짜 고소해요. 어디서 보지 못한 맛이네요. 고스러우고 야들야들하고. 이거 감칠맛이 있네. 이게 이제 닭으로 말하자면 머리주머니 비슷해요. 그래요? 생으로 먹지만 튀겨서 먹어도 꼭 닭 머리주머니 똑같아요. 뻘 진흙 속에서 먹이를 찾고 불필요한 것을 배출하는 숭어. 그런 습성 때문에 발달한 기관입니다. 내장을 제거한 숭어는 말려서 음식 재료로 이용을 하는데요. 숭어살에 바닷바람이 닿으면 속살에 찰기가 거기다가? 더해진답니다. 좋고. 그냥 이건 뭐 예. 오늘 바람이 아주 좋네요. 저절로 시원한 바람. 저절로 말하게 생겼네. 이게 며칠이나 말려요. 이래서 이거요. 오늘 하루, 하루 하루 하면 딱, 이따 저녁이면 꾸덕꾸덕해지나? 꾸덕꾸덕하게 마침. 그럼 아주 바짝 말리는 건 아니죠? 이제 아주 바짝 말린 것은 쪄도 먹고, 이것은 이제 또 조금 빼딱빼딱한 것은 구워 먹고. 구워 먹고. 구워 먹고. 어느 때가 제일 맛있어요? 지금 제일 맛있죠. 지금. 이렇게 별다른 보관 방법이 없던 시절 숭어를 바람에 의지해 말리는 것도 오랫동안 두고 먹은 좋은 저장법입니다. 진짜 꾸덕꾸덕하네. 예. 인제 좋다. 좋네. 이야. 말리기만 해도 다양한 요리가 가능한 것이 숭어랍니다. 조금 쪽쪽해야 이거 딱 고기가 좋은 것이에요. 굵은 소금만 뿌려 굽는 숭어구이는 섬마을 밥상의 단골 메뉴입니다. 이거 옛날 아니 그 꽃밭에 두 분이 들어앉아 있으니까 두 노인 양반이 더 꽃같이 보여. 음식도 꽃맛이 나겠는데. 꽃 같은 시절은 갔어도 꽃 같은 추억을 공유한 동서지간입니다. 맛있겠죠. 숭어를 이렇게 많이 구워 먹어요. 예. 숭어 구워 먹는 이마도는 주로 옛날부터 지금도 고등어보다 숭어. 고등어는 명함도 못 내밀고 밥상에서 기죽게 만들었다는 바로 숭어구이입니다. 파가 들어가야 한대. 파 가는 거 해갖고 쫑쫑 해갖고. 이마도에선 말린 숭어 몇 마리만 있으면
잔치상 부럽지 않다는 말이 있을 정도라는데요. 간장, 고춧가루 등으로 양념장을 만든 후 그 무엇을 갖고 건지. 맛있겠다. 잘 익었다. 꾸덕꾸덕 말린 숭어가 찜솥에서 사우나를 끝내고 뽀얀 살을 드러낼 때쯤 얹어줍니다. 이렇게 마늘, 생강 다 들어. 우리 어머니는 저 동서 새색시 시집왔을 때 좀 해주고 오셨어요? 동서가. 옛날에 우리 동생은 하이도서 왔어요. 하이도. 하이도. 하이도? 예, 하이도. 거기서 숭어 많이 드셨겠네, 그럼. 저건 없지라. 우리 숭어 안 먹었어요? 없지라, 없어. 바닥이 없어. 머리 바닥이. 숭어 돌아오는 계절이면 작은 동서에 대한 큰 동서의 고마운 추억도 함께 돌아옵니다. 우리 사람 한 집에서 몇 년간 큰아들 여기 저 같이 삼수를 낳고 예. 그리고? 예. 이제 그때도 나는 고기 팔러 가고 우리 동서는 이제 집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우리 셋째 지금 이마도 사는 아들이 이제 1살세라 지금 형하고 1살세라 우리 이제 동서가 난 아들 한 해 더 먼저 나누게 그러니까 나 이제 고기 팔고 오면은 이제 그 한나절 되면은 이제 배가 고프고서 지금 작은 엄마가 전미구고 아들같이 자기 자식 예 그랬지. 네, 뜨거운 가족애가 숭어 맛에 스며드는 시간입니다. 보실보실한 맛있다. 숭어살에 양념이 더해져 맛을 내듯 두 동서는 그렇게 살아왔다는군요. 어울렁 더울렁 모나지 않고 조화롭게 말입니다. 된장이에요? 이건 얼마 된 된장이에요? 된장이요. 이것은 2년. 2년? 예. 된장 넣으면 숭어탕이 비린내가. 예, 비린내가. 예. 약간 항상 된장이 좀 들어가야 매운탕. 숭어 매운탕 맛을 좌우하는 된장입니다. 숭어 특유의 뻘 냄새와 비린내를 잡는 데는 된장만한 것이 없다는데요. 예. 이렇게 거기 어시러시라 했더만. 예. 국물이 팍팍 끓을 때 넣으면 고기가 더 어시러시라. 쫀득쫀득한 맛이. 무슨 탕이든지. 예. 끓일 때 넣어야 되는데. 예, 예. 물이 팍팍 끓을 때. 80cm 이상으로 자라는 큰 물고기 숭어. 그러다 보니 그 옛날 대가족의 밥상에서도 서로 눈치 보지 않게 만드는 고마운 존재였습니다. 예? 특별한 부재료가 없어도 훌륭한 맛을 내는 것이 또한 숭어인데요. 부성기 몇 가지만 있어도 숟가락질 바빠지게 하는 음식이 됩니다. 맛있겠지라. 각박한 세상 살다 보면 착하고 순한 마음을 지닌 친구가 그리워지는 날이 있죠. 그러고 보니 숭어라는 이름 참 착하고 순하게 느껴집니다. 맛있다. 내내 말할게 또 생님이 금방 그럼 뭐 자네 보려고. 간은 큰 동서가 받지만 사실은 국물 음식 좋아하는 작은 동서를 위한 한 그릇입니다. 그래서 해 뜨고 같은 집에 시집 와서 산 지가 40년. 사는 게 바빠 서로를 챙겨주지 못한 게 못내 아쉬운 동서지간인데요. 그래도 그 젊은 날이 그립습니다. 힘든 만큼 의지가 됐으니까요. 가장 뭐 할 때랑 육질이 쫀쫀쫀 돼갖고 다리가 88년도 30년 전에 그럼 어렸을 때는 배 타고 다니셨겠네요. 배 타고 다니고 헤엄쳐 다니고 바람 진짜 배 타고 다니고 헤엄쳐 다니고 학교 갔다가 그 배 시간이 안 맞으면은 뭐싹 팬티만 입고 가방에다가 넣어서 협들을 딱 놓고 머리에다가 헤엄쳐. 뭐 가방 달고 그 육지와 거리가 한 300m 머리에다 가방 정도나 던지고
식초 좀 하고. 다리가 놓여지기 전 마을은 바다에 갇힌 외딴 섬이었습니다. 무트로 나가는 일이 어려웠던 시절 숭어는 그야말로 귀하고 고마운 식재료였습니다. 식초 좀 하고. 특히나 섬마을 잔치나 경사가 있을 때면 빠지지 않고 해먹던 음식이 바로 숭어회 무침이라는데요. 내일만 이어야 돼. 내일 씻고만 하자. 시식을 해봐야 돼. 예. 젊어서 술 깨나 한다는 소리를 듣던 남편. 아직도 아내인 이용림 씨의 숭어회 무침을 최고의 안주로 꼽습니다. 새콤달콤 해요. 마을 앞바다에 숭어가 뛰어다니는 계절. 숭어회 한 접시는 서로 나누고 웃게 하는 행복이었습니다. 쫀득쫀득하네. 그리고 객지 생활하는 자식들에겐 어머니 품속 같은 음식이기도 했고요. 다시 힘을 얻게 하는 따뜻한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숭어 밥상 앞에선 항상 가족이 그리워졌답니다. 잘 몰랐어. 그러니까 가족이 있는 데가 제일 행복한 거야. 예. 제일 살만하고. 예. 근데 가족을 떠나서는 나가서 뭐 금은 부화를 준다도 모르겠어. 네. 그러니까 우리 자식도 좀 격한 애들이 저것도 나이 먹으면 다 고향 예, 고향으로 오고 싶어요. 오고 싶다고. 6월의 어느 오후 섬마을의 숭어는 고향을 찾아오게 하는 그리움의 밥상입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산청. 이맘때면 강태공들 가슴 설레며 기다리게 하는 녀석들이 있답니다. 네, 이 은어입니다. 어릴 때는 바다에 살다가 봄부터 강에 올라와 사는 어조인데요. 이끼를 먹고 자라기 때문에 수박향이 난다는 말로 유명한 물고기죠. 그런 이유로 향어라 불리기도 합니다. 원래 이 낚시는 옛날에 신선들이 한 낚시입니다. 이 낚시는. 아, 신선분들이 하던. 예, 신선들이 했습니다. 여름에 예. 더울 때 강가에 낚싯대 물 안에서 네네. 하면서 이 고기를 잡는다는 게 얼마나 이게 좋습니까? 무더운 여름날 시원한 물속에서 즐긴다는 점이 은어 낚시의 매력이죠. 은어가 강을 거슬러 오르는 시기 맑은 강마다 강태공들의 입에선 즐거운 함성이 끊어지질 않습니다. 은어 낚시가 재밌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스포츠로 치면은 야구인데 투수도 하고 포수도 하는 거예요. 자기가 1인 2역을 하죠. 내가 던져서 내가 맞잖아요. 일명 놀림 낚시라 불리기도 하는데요. 코에다가 네네. 코에 고리를 걸어서 예. 이 바늘을 네. 밑에 꽁지 부분에 이 바늘을 답니다. 이렇게 꽁지 바늘에 이 놓아 있죠. 예예. 이게 흘러가면 친구 한 마리 더 잡아온나. 자신의 영역에 들어오는 다른 은어를 공격하는 습성을 이용하는 건데요. 살아있는 씨 은어를 미끼로 사용해서 다른 은어를 잡는 겁니다. 이래서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한다는 말이 있나 봅니다. 모촌으로 회귀하는 물고기 은어. 그러나 그렇지 못한 은어도 있습니다. 바다를 갔다 오면 우리가 해산 은어를 하는데 바다를 가지 못하고 댐에서 겨울 나는 은어를 육봉 은어를 합니다. 아, 육봉 은어. 네. 경원에는 지금 육봉 은어예요. 또
예전에 어른들 계실 때는 바다에서 그냥 낙동강을 타고 올라왔는데 정말 그때는 더 좋았죠. 지금은 환경이. 근데 댐이 생기고 나서부터는 고기들 길이 막혔잖아요. 댐에 막혀버린 은어의 회귀 본능. 결국 바다가 아닌 호수에 스스로를 적응시키며 운명을 바꿨습니다. 바다에 대한 그리움만 안고 일생을 하천에서 보내는 셈이죠. 그 덕에 경호강엔 은어가 풍년입니다. 그는 바로 따가지고 적석에서 해를 적석에서 뭐야 제맛이지. 싱싱할 때. 육봉 은어는 바다를 가보지 못한 슬픈 운명이지만 강에서 풍부한 이끼를 먹고 자란 덕에 맛이 더 좋다는데요. 수박향 짙은 은어는 요리법이 참 다양합니다. 소금만 뿌려 구워도 훌륭한 요리가 됩니다. 지느러미가 뿌려도 이게 진경을 따라서 싹 다 안에 간이 돼요. 간이 배기고 그리고 또 지느러미가 얇잖아요. 몸통보다도 물 가까이 가면은 지느러미가 탈 확률도 있거든. 소금을 묻혀 놓으면 덜 타요. 제대로 된 은어구이를 맛보기 위해선 열이 중요한데요. 은은한 열기에 2시간 이상을 익힙니다. 어느 요리 중에서 가장 맛있는 요리가 소금구이예요. 숯불 소금구이예요. 이렇게 무대로 가면 무대에 놔두고 1년을 기다려온 맛인데 그 몇 시간쯤이야 문제가 되겠습니까마는 공연히 입이 달싹달싹거리는 것 같습니다. 골고루 익을 수 있게 지켜보다 보면 어느새 노르스름한 자태의 은어 구이 완성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은어 6마리를 적게 진창하는 바람에 관직에서 쫓겨난 관리가 있을 정도였다니 그 맛이 사뭇 궁금하군요. 내장이 속살에 녹아들어 그 맛이 더 특별하답니다. 약간 쌉소리하면서 구시하고 단백질이 굉장히 풍부하다 보니까 너무 맛있어요. 기다림은 길었지만 결코 본전 생각 안 나게 하는 은어 숯불구이입니다. 내장을 손질한 은어로는 밥을 짓기도 하는데요. 비린내가 나지 않기 때문이랍니다. 이거 처음에 뭐 드실 때 뭐 어떠셨어요? 이거 맛있었어요. 거부감이 전혀 없었어요. 아니 네. 보통 밥에 생선이 머리 먹고 있으면 그렇지 않아요? 좋던데. 저는 이게 되게 좋았어요. 다른 고기는 몰라도 민물 고기 중에서 어느밖에 안 먹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되게 맛있어요. 또 반찬도 많이 필요 없어. 양념장 하나면은 그냥 오케이. 예. 시어머니 이거 뭐라 그래요? 그냥 뭐 니 주기는 아깝다 할 정도? 아직 한 번도 맛보지 못했지만 내심 벼르고 있는 음식들이 있죠. 그중 하나가 은어밥입니다. 아직은 은어살이 부드러워서 뼈까지 통째로 섞어서 양념장에 비벼 먹는다는데요. 입안에 단침이 고입니다. 야들야들 식감 좋은 은어가 튀김 옷을 입습니다. 미각보다 청각이 먼저 반하는 은어 튀김. 입을 호사롭게 하는 음식입니다. 그것도 여유시다. 경호강에 은빛이 찾아드는 계절이면 마을 사람들의 몸에도 생기가 돌았다는데요. 예, 자주 해 먹습니다. 여름 되면 영양 보양식으로도 좋고
비 오는 날에는 소주 안 들고 네. 해는 남자분들이 좋아하고 조림은 여자분들이 많이 좋아하죠. 저희 같은 사람은 조림을 많이 먹거든요. 삶은 우거지를 잔뜩 깔고 방금 잡은 싱싱한 은어에 양념장을 무 올립니다.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50년 전 아버지의 손맛을 따르는 중이라는데요. 오늘 아버지가 이 강태공이었어요. 낚시를 좋아하셨어요. 아버지가 하시는 걸 보고 그냥 자연스럽게 음식 먹는 것도 익히고 음식 하는 것도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고 그랬죠. 부엌 근처에도 안 가는 아버지셨지만 은어조림만큼은 어머니가 인정할 정도였다는데요. 어린 딸을 위한 아버지의 손맛이 환감 넘은 딸의 가슴에 추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안짜예요. 그래서 인생이 허기질 때마다 은어가 돌아오길 더욱 간절히 기다리는지도 모릅니다. 바다로 내려가지 못하고 강에서 일생을 보내는 슬픈 운명.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적응하며 살아가는 경호강의 은어떼. 그 강인한 생명이 선사해준 밥상을 오늘은 입이 아닌 가슴으로 봤습니다. 요즘은 댐이 많이 건설되면서요. 이 회귀하는 생선들의 양도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어찌 보면 그 사람들의 욕심이 고향으로 돌아오고자 하는 생선들의 본능적 그리움을 막고 있는지도 모르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적게는 3,000km 이상 그런 거리를 돌아오는 녀석들인데요. 우리 밥상에 오르는 회귀성 어류들 그냥 쉽게 보아넘길 것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민물에서 길게는 12년까지 살다가 먼 필리핀 해역에서 알을 낳고 생을 마감하는 민물장어. 어린 새끼들은 다시 그 먼 바다를 건너 어미가 살았던 고향 강가로 돌아옵니다. 강과 바다가 만나는 기수지역이 장어에겐 최고의 터전이 된다는데요. 너도 그래. 장어가 더 높은 계곡을 향해 가는 여정에 어미의 강에서 휴식을 취하는 시기. 마을 남자들의 손길이 분주해집니다. 장어를 잡기 위함이죠. 이렇게 돌틈 사이도 굴이 이렇게 넓은 데는 안 살아요. 굴이 좁은데, 그리고 물이 좀 떨어지는데, 낙수물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산소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돌틈 사이나 공구리 틈 사이에 그랜들이 주로 많이 있어요. 우리가 포인트를 그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것도 공구리 석축 밑으로 이렇게 지금 탐색하고 다니는 거예요. 돌틈을 좋아하는 장어의 습성을 이용해 잡는 방법인데요. 장어와 낚시꾼의 힘겨루기가 시작됩니다. 바늘에 걸려도 이제 꼬리를 저 안에서 감으면 서로 힘겨루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당기면 입이 터지겠죠. 낚시가 이제 서로 당기고 놔주고 서로 힘겨루기를 했다. 그래야 오래 하는 거는 한 30분씩 그렇게 실행할 때도 있어요. 밀고 당기는 것이 남녀 사이의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크다. 나와 있었죠. 와, 나오다. 나와. 꼬리 좀 감고 돈다. 나와. 호호. 비록 밀당에서는 패했지만 장어가 끝까지 힘으로 버팁니다. 네, 아이고 제법 큰 녀석이 잡혔는데요. 이거 봐. 바늘 빠졌고. 와, 크다.
이야, 씨. 턱이 안 걸렸어요. 그냥 따라는. 바로 여 밑에가 바다예요. 바다에서 올라와갖고 지금 여기는 이제 민물인데 여기보다 조금 더 밑에서 어느 정도 적응을 해서 계속 올라가는 단계예요, 여기가. 바다에서 하여튼 올라갈 수 있는 끝들까지 다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작은 대나무 가지에 지렁이 미끼를 끼워 사용하는데 사실 장어보다 더 많이 잡히는 손님은 따로 있죠. 바로 철 맞은 참개가 미끼에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아까 좀 보여주세요. 참개. 참개도 많이 나오나요? 참기가 많아요. 장어 있는 구멍에가 참기가 다 있어. 참개가 파놓은 굴에 장어가 들어가 사는 경우가 많은데 참개가 문지기인 셈인가요? 15년 이상 자란 장어들도 힘겨운 사투 끝에 걸려 올라옵니다. 보통 하루에 몇 마리 정도 잡으세요? 우리 양 먹을 만큼만 잡지 그 이상 많이 잡은 거예요. 우리 애가 이제 제가 잡고 싶을 때 와서 잡아먹는 그런 장소니까. 네. 보관 장소죠, 여기가. 욕심을 버리고 먹을 만큼만 잡는 게 장어잡이의 제1원칙이라는군요. 와, 그 기력이 장사네요. 먼 바다에서 숱한 경험 쌓고 돌아온 장어. 이름값을 톡톡히 합니다. 나봐 방이. 그 맨손을 절대 못 잡아. 장어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여우리사각시 틀리면 여우리사각 틀려. 따블어. 양식된 장어와 달리 배 쪽에 노란 빛깔을 띠는 것이 민물장어의 특징인데요. 자연산 장어는 불길이 닿으면 부끄러운 듯 몸을 살짝 말아 올리기 때문에 사실 굽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구워야 장어의 제맛을 느낄 수 있다는데요. 장어는요, 이제 구이로만 해서 먹으면 스테미나가 다 빠져버려요. 그래서 여기서 한 3분의 1 정도만 구워서 프라이팬으로 갈 거예요. 10살도 안 되는 나이에 아버지 따라 장어 잡으며 익힌 요리법이라는군요. 숯불에 초벌한 장어를 팬에 다시 옮겨서 구워줍니다. 양념을 얹어 익혀지면 영양은 살아있고 식감은 더 쫀득한 장어구이가 되는데요. 제가 집에서는 이렇게 안 해요. 밖에서만 해서. 집에서는? 네. 사모님은 이 맛을 잘 모르시겠네요. 그렇죠. 장어잡이 40년 인생 박성모 씨. 그의 아내도 못 봤다는 맛을 제가 오늘 봅니다. 강가의 지천으로 장어가 헤엄치던 시절엔 재료 풍족하다 보니 손맛 빵점인 남정네들도 손꼽고 음식을 만들었다는데요. 참개가 들어간 민물장어탕도 그중 하나랍니다. 웃으며 기다리게 할 정도의 맛인가 봅니다. 장어 이게 탕을 끓이면 매운탕을 끓이면 장어만 넣으면 맛이 없어요. 참게하고 피리랑 이렇게 잡어 같은 거 집으면 더 깊은 맛이 나요. 햇감자와 애호박을 숭덩숭덩 썰어 넣습니다. 요리책이 아니라 입이 기억하는 방법으로 만들어내는 장어탕. 특히 장어탕은 고추장의 활약이 크다고 하는데요. 된장을 넣으면 약간 텁텁한 맛이 있는데 고추장을 넣으면 깔끔한 맛이 있어요. 매운탕은 좀 깔끔한 맛으로 먹잖아요. 특별한 조미료도 필요 없습니다. 수제비까지 뜯어 넣고 한 소끔 더 끓인 후 저도 줘야 돼. 장어 비린내 잡아주는 방아잎을 잔뜩 넣어주면 장어탕이 완성됩니다. 이 맛에 아내들 눈치 피해가며 마을 남자들이 강가로 모인다는데요. 장어 한 마리를 통째로 삶아서 살을 발라낸 후 끓여 먹는 죽도 일품입니다. 불린 쌀에 장어 삶은 물과
살을 발라 넣고 갖은 채소와 함께 끓여주는데요. 입 짧은 사람도 참을 수 없는 맛이랍니다. 보면 되는 거예요. 신이 꼭 밟고 넘어가요. 조금만 기다려. 배고프지? 이쯤 되면은 숟가락 먼저 드는 사람이 임자인데요. 장어 살 씹히는 맛에 감탄사가 절로 나옵니다. 좀더 넣어? 끝내주네. 됐어요? 맛있어. 고단백 식품으로 통하는 장어죽이 완성됐습니다. 바다를 거슬러 어미의 강을 찾아오는 장어의 긴 여정. 그 위대한 본능이 만들어낸 맛을 세상 그 어떤 음식에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박사장 한 맞아? 맛있어? 이제 한가을 맞이해서 네, 꼬리로 움직이는 장어 특성상 아직도 힘의 원천을 꼬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분들도 예외는 아니군요. 엄마! 어디가 요리 들어가 보시야? 음에 큰일 났네. 그 강에 진한 감동의 밥상이 차려집니다. 네, 명실공히 풍천장어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고창. 아이고 나와라. 아유, 이런 꽃은 처음 보네. 또 웃음소리가 나고 이 댁인가? 안녕하십니까? 네, 오교만 시댁이 여기입니까? 오교만 선생님. 아 여기죠? 선생님 오랜만입니다. 오 선생님, 오 선생. 예, 오경환입니다. 예. 뭐 오늘 장어에 대한 화끈한 요리를 해주신다고 그래서 그래서 왔습니다. 대한민국 장어 생산량의 3분의 1을 담당하는 고장이죠. 강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강하구가 만들어낸 장어 맛은 예로부터 유명했습니다. 이 땅의 풍수를 거스르는 인천강 덕분인데요. 장어가 귀해지니까 장어가 좋네. 풍치라는 것은 물이 거꾸로 흐른다 해서 영천. 물이 거꾸로 흐른다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으로 흐르는 강이 고창밖에 없습니다. 아, 거슬러 오르는 물이 만든 장어 맛이 혀끝을 감아돕니다. 고기보다 맛있네요. 자연산이 거의 사라진 요즘 인력으로 키워낸 장어들이 다양한 음식으로 밥상에 오릅니다. 현재는 어린 실치가 1년이 지나면 살이 오를 대로 오르는데요. 빠지게 하거든요. 기름 잘잘 흐르는 장어를 쌀뜨물에 담가 삶아줍니다. 이게 한번 스르륵 끓여갖고 물을 버려버려요. 버리고 그거를 이제 깨끗하게 씻은 물에다가 양파 밑에다 깔고 또 이렇게 섞고 양념해서 이제 한 번 더 익힙니다. 쌀뜨물이 냄새는 물론 장어의 불순물까지 잡아준다는데요. 그리고 찜을 할 때는 이제 양파 같은 게 들어가요. 네, 맛도 맛이지만 조리 과정마다 옛 어른들의 지혜가 숨어 있습니다. 위에다가 양파 위에다가 이렇게 해주시고 장어는 좀 찬 식품이잖아요. 양파랑 생강은 더운 식품이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왜 이런 것들이 이렇게 들어가나 하고 봤더니 이렇게 해서 드셔야 몸에 들어가도 이게 조화가 잘 맞고 이게 몸에 뭔가 균형이 잘 맞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렇게 어른들이 지혜롭게 잘 하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조화가 맞는 음식만큼 우리 몸에 이로운 게 또 있을까요? 간장에 고추장, 고춧가루와 마늘, 설탕 등으로 조림장을 만들어 올립니다. 끓여줘야 돼요. 장어 속에. 이렇게 만든 장어찜은 반찬은 물론 술꾼 남편의
명품 술안주로 사랑을 받는 메뉴라는군요. 그런가 하면 살림하는 여자들에게 유용한 장어 음식도 있답니다. 이것이 식으면요 응고가 돼요. 그만큼 단백질 진하기 때문에 생선 이 장어가요. 그러면 이제 묵가치로 되거든요. 이제 그놈을 할만치 이렇게 잘라서 봉지 내가 이 정도면 양을 먹을 수 있다. 그러면 넣어서 그놈을 하나씩 꺼내서 먹는 거죠. 1시간 이상 푹 고운 장어살을 발라주는데 민명숙 씨는 어린 시절 떠오르는 무용담이 하나 있다네요. 우리 얕은 내과에서 장어가 그 풍천장어죠. 지금 말하자면 그때는 붕장어라고 했거든요. 장어가 상당히 큰 놈이 이렇게 거슬러 올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얀 가서 그 호박잎을 따서 그럼 꽉 싸가지고 집에 왔어요. 그때 우리 엄마가 아주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냥 우리 내 밑에 동생이 남동생이 너무 약했어요. 이 좋은 것을 어디서 잡았냐고 하면서 그놈을 고아서 우리 진짜 남동생을 먹였어요. 그 먹이고 그렇게 좋아지더라고요. 그렇게 장어가 좋은 거예요. 효녀 소리 들으셨어요. 발라놓은 살을 곱게 갈아주는데 쉽고 빠른 전자제품이 나오기 전에는 절구통을 이용했답니다. 그런 수고스러움을 줄이기 위해 탄생한 것이 지금 만드는 음식이라고 합니다. 장어 살과 뼈를 갈아 그릇에 담고 이제는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루 정도 서늘한 곳에 놔두면 묵처럼 응고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요. 이제 탕을 끓일 때요. 여기다 물에다 이거 그 이제 먹을 땐 뭘 찍어 먹습니까? 그 추어탕 끓이는 것처럼요. 그렇게 된장도 좀 하고 고춧가루 넣고 해서 이렇게 탕을 끓이는 거예요. 장어탕을. 이걸 가지고 장어탕 예. 국물을 만드는 거예요? 예, 예, 예. 아, 그 이거 이 묵처럼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묵처럼 이렇게 응고가 됐다고 해서 그냥 장어 묵이라고 그러는데요. 묵같이로 먹는 것은 아닙니다. 이거는. 네, 일손 바쁠 땐 이렇게 장어 묵을 만들어 놨다가 탕을 끓여 먹곤 했다는군요. 네. 다 이제 국물이 되는 거구만. 예. 이제 이렇게 하면요. 이게 물이 따뜻하면서 이거 불린 거고요. 이거요. 요거 넣고요. 이제 머위와 고사리 등 탕에 들어가는 채소를 그때그때 준비해 넣고 항시 부엌 찬장에 자리하고 있는 들깨가루만 첨가해주면 한 그릇 뜨끈한 장어탕이 뚝딱 완성됩니다. 만드는데 빨라야 하루는 걸렸다는 장어탕. 미리 만든 장어 묵떡에 수고로움도 한 번에 끝이 납니다. 장어가 많은 고장이다 보니 만들어 먹는 법도 다양한데요. 맹물에 맥주를 붓고 양념을 넣어 끓여줍니다. 장어의 잡냄새를 잡아주기 위해서 양파, 생강, 대파를 넣고 이거를 끓여가지고 이제 김이 올라올 때 그때 장어를 딱 깔아주는 거예요. 그때 찌는 거지 처음부터 넣고 찌면은 장어가 물러서 빠지니까 김으로만 찌는 겁니다. 이제 불을 넣으면 이제 뜸이 되니까. 이 음식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름하여 장어 냉채라고 부른답니다. 육수가 끓는 동안 두툼한 장어를 초벌구이 하는데요. 장어가 이 나중에 냉채를 만들 때 이 단단해야 하는데 찌면은 너무 물러져 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초벌 구이를 해가지고 익혀가지고 이거를 쪄가지고 해야만 장어가 탱글탱글하고 맛이 아주 좋습니다. 이것이 장어가 맛은 좋지만 꼭 불을 달고 다녀야 요리가 가능한 재료죠. 그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만든 요리라는데요. 적당히 익은 장어에 굵은 소금 한번 쫙 뿌려준 후 김이 올라오는 찜솥에 올려줍니다. 멀리 가도 상당히 불편한 점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냉채를 만들어 가지고 시원하게 해가지고 아이스박스에 넣어가지고 서울 같은 데 예식에 갔을 때 또한 놀이를 갔을 때 아무 데서나 편리하게 내서 먹기가 좋아요.
이야, 이 장어살이 탱탱한 게 튕겨져 나갈 것 같습니다. 냉장고에 넣어두고 하루 정도 식혀서 먹기 좋은 크기로 썰어만 주면 언제 어디서나 구애받지 않고 먹을 수 있는 장어 냉채가 완성됩니다. 물론 너무 많이 먹게 된다는 행복한 부담감도 있습니다. 장어 키우느라 바빠 정작 가족들과 제대로 밥상 마주하고 앉은 일이 거의 없다는데요. 이리 와. 항상 우리 집 여기 앉아서 고단함 내려놓고 오늘에서야 땀 흘리며 키워온 소중한 장어 밥상을 함께합니다. 오늘 밥상의 주인공들이 내년에도 어미의 강을 찾아오기를 바라면서 말이죠. 저 강들이 모여드는 곳 성난 파도 아래 깊이 한 번만이라도 이룰 수 있다면 나 언젠가 심장이 터질 때까지 흐느껴 울고 웃다가 긴 여행을 끝내리 미련 없이. 네, 햇살이 참 뜨겁습니다. 근데 바닷바람이 시원하게 해주네요. 이 생사를 걸고 그 먼 길을 찾아오는 회기성 물고기를 만나보니까요. 문득 또 제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또 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평소 마음대로 한 약속은 다 이행했는가? 자식들 교육은 또 난 부모님은 잘 모셨나? 네, 여러분의 생각은 어디를 향하고 계신지요?